아침국장입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롤플레잉이라고 제가 진짜 즐겨했던 게임 장르가 있어요. 줄여서 RPG라고 할게요. RPG는 1970년대 던전 앤 드래곤스라는 그 보드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을 기원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RPG는 대부분 중세 판타지 배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레벨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레벨업이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데가 바로 던전 앤 드래곤스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레벨업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나오는 컴퓨터 게임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RPG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임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남자분들은 많이 하셨던 리니지라든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가 뭐 바람의 나라 아니면 뭐 디아블로 이런 것까지 수많은 게임들에서 레벨업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엘더 스크롤 5, 뭐 스카이림이라든가 아니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같이 뭐 아예 레벨업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뭐 혁신적인 RPG 말고는 뭐 대부분 다 레벨업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스탯이라고 해가지고 능력치를 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레벨업을 했을 때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뭐 각자의 능력치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데요. 보통 뭐 게임마다 이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능력치가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것들이 셋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힘, 민첩, 지능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가 전사 캐릭터라든가 뭐 근접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다, 그렇게 하면 힘을 보통 많이 찍고요. 그리고 뭐 도적이라든가 궁수 뭐 이런 것들 좀 민첩함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그 민첩을 많이 찍고, 뭐 성직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법사 이런 것들에는 이제 지능을 많이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국룰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능 활동, 두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은 좀 빼고 힘하고 민첩은 왜 그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눴을까요? 둘 다 육체 능력 아닌가? 힘세만 빠른가? 힘세만 빠르지 않은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은 왜 그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 힘과 민첩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시리즈물로 찍고 있는 고기가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른 원리, 이번에가 3편입니다. 뭐 전에 거를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굳이 안 보셔도 이해 가능할 정도로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힘하고 민첩의 명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뭐 명확한 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대충 그런 느낌? 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거나 때렸을 때 파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민첩 같은 경우는 뭐 재빨리 움직이는 거, 뭐 100m 달리기를 한다던가 뭐 권투에 잽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적인 폭발력을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민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힘과 민첩이 어떻게 나누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 근육에는 근섬유라는 게 있는데요. 그 근육을 이렇게 잘게 나누면은 그 근육의 기본 단위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근섬유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백색 근섬유와 적색 근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백색 근섬유가 민첩을 담당하고요. 적색 근섬유가 힘을 담당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그 게임에서 민첩과 힘이 나눠지는 이유가 진짜 근육 구조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기능이 달라요. 딱 어떤 부위에는 100% 백색 근섬유만 있거나 어떤 부위에는 100% 적색 근섬유만 있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고요. 어디에나 다 백색과 적색이 뭐 골고루 혼합돼 있어요. 그 비중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일단 적색 근섬유부터 보시죠. 적색 근섬유는 소고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빨갛잖아요. 우리 몸에는 쉽게 지치지 않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힘이 들잖아요. 힘을 내려면 연료도 필요하겠죠. 연료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적색 근섬유가 사용하는 그 연료는 산소와 지방인데 그건 보통 혈액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핏줄. 이게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근육 사이에 지방도 있겨요. 그런 걸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연하지. 그리고 그 지방을 연료로 전환할 그런 놈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놈이 미오글로빈이라는 놈인데요. 그 미오글로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빨개요. 그래서 적색 근섬유가 빨간 겁니다. 한편 백색 근섬유를 볼게요. 백색 근섬유는 닭가슴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얗잖아요. 얘는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반응으로. 그러려면은 아까 적색 근섬유처럼 연료를 멀리서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내장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걸 바로 근육에서 바로 써요.
그거를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 글리코겐이 보통 이제 생물학 이런 걸 배우면은 그 체내에서 에너지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뭐 그런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그 근육 자체에서 글리코겐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내장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커야 되지. 직경이 커. 그리고 두꺼워. 그러니까 질기지. 그 휴대폰 한번 까본 적 있으세요 혹시? 휴대폰 까보면은 배터리가 거의 다예요 사실. 나머지 뭐 부품들은 뭐 얼마 없어. 배터리가 거의 다 무거운 거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연료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금섬유 직경이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기지. 그 백색 근섬유는 또 뭐 백색이잖아요. 미오글로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백색인 거지. 그러면은 적색 근섬유는 소고기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백색 근섬유는 닭고기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돼지고기는 뭘까요? 뭐 핑크 근섬유 뭐 이런 거 있나? 아니죠. 흰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분홍색이죠. 딱 정확하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원래 이게 빨간 놈이 있고 하얀 놈이 있는데 같이 섞여서 그냥 중간 핑크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인육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아마 사람 근육도 돼지고기랑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인육에 대한 섬뜩한 얘기 중에 의외로 돼지고기랑 맛이 비슷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먹어보기 싫지만. 자, 그럼 소, 돼지, 닭 이거 말고 뭐 다른 축종까지 싹 늘어져가지고 하얀색부터 빨간색이 더 진해지는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순서가 닭고기, 돼지고기, 송아지,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교재에서 이렇게 막 딱 명확하게 찝어준 내용은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교재에서 직접 보지 못했을 뿐이지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자, 아까 늘어놓은 순서를 한번 보세요. 덩치가 클수록 더 빨개지죠? 이게 우연일까요? 자, 소나 말 정도로 덩치가 크면은 뭐 사실 건드리는 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호랑이가 와가지고 뭐 잡아먹으면야 뭐 어떻게 잡아먹히기도 하겠지만, 봐봐, 소 성질 들어가지고 다치면 호랑이도 그냥 도망가야 된다니까? 말도 뭐 그렇잖아요. 뭐 엄청 달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금방 도망도 갈 테고,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느긋하게 그냥 힘만 이렇게 써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적색 근섬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얘네는 민첩하게 막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묵직한 힘 한 방이 더 세거든. 생존에 유리하고. 근데 닭 같은 놈은 어때요? 뭐 얘네가 뭐 그냥 뭐 힘이 어딨어. 뭐 이렇게 뭐 쪼는 거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렇게 막 재빠르게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농장에서 닭을 한 2마리 정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도망 겁나 빨리 쳐요.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는 그 애를 어떻게 잡아먹었지? 뭐 어떻게 노하우가 있겠죠. 뭐 이렇게 뜰채라든가 그렇게 잡아서. 근데 고기로 잘 먹진 않지만 그거보다 훨씬 작은 놈이 있잖아요. 쥐를 요새는 이렇게 많이들 못 보죠. 근데 저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쥐를 본 적이 있는데, 쥐가 막 어두운 데서 눈 반짝여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좀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쥐가 막 휙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눈치 보고 휙 움직인 다음에 눈치 보고 이러는데 뭐 무슨 순간이동하는 줄 알았다니까? 겁나 빨라요. 봐봐요. 얘네는 힘으로 가지고 뭐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겁나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뭐 민첩함이 얘네는 생명인가요. 살아남으려면 겁나 빨라야 돼. 그러니까 빠른 건 뭐다? 백색 근섬유. 아마 쥐 잡아가지고 보면 다 하얄걸? 제가 아까 나열한 그런 축종은 아닌데 기러기 고기 한 번만 한번 설명하고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산에 보면은 기러기 고기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천안에도 분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기러기 고기가 보니까 좀 빨갛더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죠. 닭이랑 비슷한 조류인데 얘는 빨갈까? 이상하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러기는 철새잖아요. 철새가 뭐야?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살던 놈이 이렇게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엄청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애잖아요. 그러려면은
민첩함보단 지구력이 생명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러기 고기가 빨갈 수밖에 없는 거지. 민첩하면 그 금방 딱 그 내장된 배터리를 쓰고 나면 빨리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력을 이렇게 해서 멀리 날아오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러기 고기는 좀 빨갛다. 자,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패친이신 경북대학교 주선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분이 이쪽에 축산학계에서는 권위자시거든요. 물어볼 사람이 그분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 질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 왜 소 등심은 부드러운데 돼지 등심은 뻑뻑한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근육을 이제 둘 다 네 발 달린 짐승이고 근육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다 비슷할 텐데 그러면은 둘 다 부드럽거나 아니면 둘 다 단단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왜 돼지는 뻑뻑하고 소는 부드러운가, 등심이. 그게 보니까 적색근 섬유와 백색근 섬유 차이더라고요. 돼지는 백색근 섬유가 좀 더 많은 애들이니까 등심이 뭐 비슷한 기능을 하더라도 백색근 비율이 많아서 이게 질긴 거야, 뻑뻑하고.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등심 이렇게 있으면은 마블링, 우리 대표적으로 구워 먹는 데가 등심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고, 적색근 섬유가 많으니까. 또 이런 의문도 있었어요. 닭 가슴살이 뻑뻑한 거 이유는 알겠어. 얘네 뭐 날개짓 해봤자 막 파타닥 이것만 하고서 뭐 말잖아요. 뭐 날라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슴 근육으로 이게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뻑뻑한 건 알겠어. 근데 다리살은 왜 부드럽지? 그렇잖아요. 다리는 뭐 이 몸을 지탱하는 애인데 그럼 가장 운동량이 많은 애들 아니야. 걔네 솔직히 날개 달린 짐승인가? 그 두 발 달린 짐승이지. 그러면은 소나 돼지의 사태처럼 되게 질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닭고기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부위잖아요. 왜 그럴까? 난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봐봐요. 그 닭고기를 보면은 은근히 닭 다리만 빨개 조금. 봐봐요. 지탱하는 힘이 필요하니까 적색근이 좀 많이 필요해진 거지. 근데 적색근은 뭐다? 더 연한 근섬유잖아요. 그러니까 닭다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백색근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적색근 섬유가 좀 많아졌다고 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긴지 않고 이제 연한 거지 이제. 그래서 닭다리가 연한 거더라고요. 자, 뭐 지금까지 게임 스탯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과학,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과학 얘기로 했는데요.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더만 뭐 그래도 좀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었길,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길 바랍니다. 뭐 주변 분들이 자꾸 뭐 되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컨텐츠가 떡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떻겠어요. 뭐 이게 내 성격인데 뭐. 그래도 나름 이런 얘기는 저 말고는 아무도 못한다는 뭐 이런 자부심 갖고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육식 생활이 풍족해지길 바라며 아침 먹장이었습니다.